네,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박범계입니다. 브리핑할 내용이 조금 많은 듯 싶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 순방을 곧 할 예정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전순옥 의원을 동행키로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16일부터 21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순방부터 대통령의 소통의 정치를 하길 바라고 이를 돕기 위해 야당 대표의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함께할 야당 대표의원으로 전순옥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부디 야당 대표의원의 동행이 대통령과 국민 그리고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다각적인 국정협력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월호 국조특위 관련된 내용입니다. 새누리당 과연 정쟁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이 우리 당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는 억지를 쓰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7월 30일 보궐선거 전에 청문회를 할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선거 임박 정쟁 유발 공세를 선의로 받아들여 보궐선거 이후로 청문회를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관보고를 월드컵 기간을 피해 7월 14일부터 26일까지로 하자는 우리 당의 요구가 왜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는 오해를 받아야 합니까? 유가족들은 월드컵에 국정조사가 묻힐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를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스러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는 정쟁 운운하는 공세를 펼칠 자격이 없습니다. 또 오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새누리당 세월호 국정조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당 최민희 의원의 MBC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세월호 참사를 밝혀보겠다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정치적 정략적 목적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의 적절성과 문제점도 철저하게 규명하기로 국정조사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세월호 방송이 문제가 많았다는 MBC 기자들의 고해 성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세월호 참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과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억지 그만 부리시고 국정조사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모 방송국에 아침 프로에 출연을 해서 김진태 의원과 대담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극히 위험한 인식, 국민이 두렵지도 않는가라는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새누리당 김진표 의원이 한 발언 중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록 유출 검찰 수사 결과를 주제로 한 인터뷰였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인터뷰 중에 국민들이 구체적 법률 적용 사실까지 알 수가 없으니 법률적인 문제도 국민들이 알아야 하느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바라보는 국민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김진태 의원, 국민들은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또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우리의 NLL 영토 주권을 그대로 송두리째 내주자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았나라고 발언했습니다. 단적으로 북한식으로 고려 연방제로 통일을 하자고 양국 정상 간에 밀약을 했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냐라는 말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노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로 볼 수 없다고 고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오늘 한 이 발언 명백히 허위이고 고인이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문창극 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을 편가를까 극히 우려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습니다. 예상 박히고 상식 박힙니다. 국민 정서에도 크게 어긋납니다. 문 후보자는 균형감을 가지고 총리로서 국정을 통할하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시되는 대표적인 극우 보수 논객입니다. 기자 시절 편향된 시각의 칼럼을 통해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데 즐거움을 찾은 것으로 압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실체를 못 밝히시고 사망해서 안타깝다고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이라 국장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또 무상급식을 두고 북한의 식량 배급과 다르지 않다는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집권 여당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자 이념구도로 국민을 편가르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충청 출신이라는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늬만 충청입니다. 충청의 민심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님을 분명히 해둡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작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심을 다독이고 봉합하기보다는 민심을 가르고 쪼개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일환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오늘 새정치연합 6명의 국회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봤다는 찌라시는 찌라시가 아니라 새누리당 선대본에서 만든 선거 관련 동향 문건을 총칭합니다. 변명조차도 못하는 수사 불이행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새정치연합 의윤군, 신경민, 전해철, 서영교, 유은혜, 박범계 등 6명의 의원들은 대검청사에서 대검차장 및 기조부장을 면담했습니다. 검찰은 대화로 유출건과 관련해 김무성 의원 등이 무혐의, 정문원 의원은 500만 원 구약식에 그친 수사 결과에 대해 채 5분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면담 시간은 약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여러 문제 제기에 잘 모른 듯 이제사 검토했다는 듯 그러한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의미 있었던 지점은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을 봤다던 찌라시가 통상적인 증권가 찌라시가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에서 만든 선거 관련 동향 문건을 총칭한다는 것을 확인한 점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선거 관련 동향 문건의 출처와 근거를 따져 묻자 관련자의 진술과 자료에 의한 것이라고 대검차장은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정문원 의원이 당 선대위에 보고를 했다라고도 답변했습니다. 이에 토시하나 심지어 저항감, 대변인 노릇과 같은 표현처럼 국정원에 보관 중인 원본 자체를 소지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김무성 의원이 읽은 것은 정문원 의원이 대화록 원본을 소지해 선대위에 보고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고만 대답했을 뿐입니다. 검찰은 남조준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했다고만 반복해서 말할 뿐 구체적인 무혐의 이유를 들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야당 의원들의 대검 방문 총평은 검찰이 정문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가능한 한 두 사람의 관계성을 떼어놓으려는 데 주력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검차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송구스럽고 절차에 따라 항고를 하면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결정에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에 충분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는 정도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